네, 시작할게요.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수업은 마지막인 것 같아요. 수업은 마지막이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성과 공유회를 하면서 이제 지난주에 과제 내드렸잖아요. 그래서 톡방에 이제 올려드리긴 했는데, 그 과제를 이제 뭐 영상을 만드셔도 되고, 블로그 포스팅을 하셔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선생님들이 사진을 찍어 오신 거, 영상을 찍은 거 가지고 아니면 어떤 홍보를 할 거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셔서 올려주시면 그거를 이제 다음 주에 같이 제가 정리하면서 영상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지난주 거도 그렇고 지지난주 거도 그렇고 녹화 영상을 제가 못 올려드린 게 지지난주 둘째 주 거는 프로그램 문제인 줄 알고 이제 프로그램 문제 때문에 이제 아무도 말소리가 안 들어갔는데, 지난주에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다 테스팅해서 이제 했는데 지난주도 음성이 또 안 들어갔어요. 지난주도 이게 노트북에 문제가 있는 걸 확인을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실수로 노트북 확인까지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노트북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그렇게 돼서 마지막에 와가지고 지금 블로그하고 지금 인스타그램에 대한 영상이 지금 제공을 못 해드려서 죄송하고, 오늘은 이제 지금까지 배운 우리 AI도 배웠고 스마트폰도 배웠고 그 다음에 뭐 블로그 글쓰기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어떤 AI 기능들, 그 다음에 이제 인스타그램 이런 걸 이제 배우셨어요. 지금까지 배우셨고,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운 이유가 서포터즈로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서포터로 활동을 하지 않으셔도 뭐예요? 이제 AI 활용으로 선생님들이 콘텐츠 제작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이제 그 기록을 쌓으시면서 수익화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이제 오늘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면 수익화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정리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수익화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근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쉽지는 않아요.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도 그렇고 블로그도 그렇고, 제가 이제 블로그를 한참 쓸 때 블로그가 개편이 되기 전까지, 수익화에 대한 개편이 되기 전까지는 한 달에 그래도 그냥 뭐 용돈벌이 이런 걸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은 가능했단 말이죠. 뭐 5만원에서 한 10만원 정도 이렇게 용돈으로 들어왔는데, 그게 그 뭐예요? 네이버에서 이제 블로그 포스팅하는 블로거들에 대한 파워 블로그가 예전에 있었다가 없어졌잖아요. 파워 블로그가 없어지고 지금 인플루언서라는 게 제도가 생겼어요. 그래서 인플루언서가 있으면서 그분들한테 수익을 나눠주다 보니 기존의 인플루언서가 아닌 블로거들은 수익이 확 줄었어요. 같은 노출이 돼도 예전만큼 같은 노출이 돼도 수익이 확 줄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있다 보니까 블로그 포스팅에서 네이버 블로그로 포스팅하는 게 얼만큼 예전만큼 이게 수익이 좀 줄어들곤 있어. 그래서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하시는 게, 네이버 블로그도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 근데 그 인플루언서로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어느 한 가지 주제로 뭐 이웃이 많지 않아도 상관없더라고요. 인플루언서는 이웃이 많지 않아도 상관없고 한 가지 주제로 뭔가 지속적으로 포스팅 할 수 있는 하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인플루언서 자격을 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네이버 클립에 대한 어떤 그 공모전이라든지 챌린지 이런, 그 다음에 네이버 클립에 대한 크리에이터도 모집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글이 유튜버나 구글도 블로그가 있어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애드센스라는 걸 등록을 해서 뭐예요?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그 자격 요건이라는 게 이제 있단 말이죠. 유튜브는 뭐 1000명에 뭐 3000시간, 4000시간이 돼야지만 애드센스 자격을 줘서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자격이 된다 해서 바로 수익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광고나 제품을 내가 거기에 링크를 붙인다든지 이렇게 태그를 걸 수 있는 게 있다면 또 그런 걸로 인해서 클릭을 들여서 수익이 들어오는데, 그런 제품이 없으면 일단은 그런 걸로 관련된
수익도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저것 다 수익할 수 있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은 어려워요. 지금은 어렵고 선생님들이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제 준비를 하면서 내가 이런 것들을 배운 걸 가지고 응용해서, 예전에는 블로그 글쓰기 하는 것도 내 머릿속에서 그저 나와서 썼지만 지금은 지난번에 제가 블로그 프롬프트 드렸잖아요. 그 프롬프트만 가지고도 블로그 글쓰기가 너무 쉬워진 상태니까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블로그 글쓰기도 쉽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오늘 이제 제가 강의안을 이제 준비해 오긴 했는데, 이론적인 내용이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내용이긴 한데 선생님들이 이걸 참고해서 앞으로 내가 이런 수익화할 수 있는 이런 파이프라인을 어느 쪽에다가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수익을 챙길 수 있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했던 거는,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동네가 문막이잖아요. 이제 문막에 있는 이야기, 그 다음에 저 이제 센터가 지어지면서 그 센터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제 나의 브랜드로 만들고 나의 수익화 할 수 있는 이런 걸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선생님들이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소개할 수 있는 어떤 브랜드 한 문장 같은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대표 콘텐츠가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수익 상품이 이제 만들어져서 나중에는 이런 수익 상품도 런칭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실행표, 내가 수익을 하기 위해서 어떤 30일 아니면 100일 뭐 이런 수익화 실행표 같은 것도 만들어서 진행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나를 설명하는 브랜드를 이제 해서 한 문장을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문막형에 대한 대표 콘텐츠를 만들어 본다든지, 그 다음에 내가 판매라든지 어떤 수익을 할 수 있는 어떤 상품, 이런 것들을 한번 결과물을 가져간다든지, 뭐 지금은 뭐 상품이 없어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당장 내가 뭐 어떤 온라인 뭐 매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판매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가상의 상품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30일 실행 캘린더로 선생님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그래서 완벽한 어떤 그런 계획보다 선생님들이 이제 최소 결과물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했었잖아요, 이제 지난 동안에. 그래서 스마트폰 배우고, 그 다음에 AI 글쓰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하나의 콘텐츠로 변환을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AI 사진 편집도 했고,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카메라 기능으로 사진 편집, 영상 촬영 이런 것들을 좀 해봤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이제 일상을 작품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영상 제작을 해서 쇼폼으로 영상 제작해보는 방법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선생님들이 재료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진다. 뭐 수익화를 생각을 떠나서 나는 근데 수익화가 어떤 내가 뭔가를 팔아서 수익화가 되는 게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것들을 내가 준비하고 있으면 그 고객이 찾아오게 되게끔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현재는 이런 걸 배워서 나는 시니어들을 좀 교육을 좀 시켜볼까? 아니면 내 연령층에 비슷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치센터에 가서 내가 교육을 해볼까? 이런 걸 한다고 생각을 하실 땐 요런 쪽으로 준비를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 블로그 포스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셨을 때 그런 것들이 문막의 어떤 AI 강사라고 했을 때 선생님들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하나씩 준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검색되는 어떤 것들이 하나의 지식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뭐 선생님이 사진도 되고 영상도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포스팅을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14주 동안 다양한 것들을 배우긴 했어요. 이제 기억들이 좀 나시나요? 뭘 배웠는지?
자,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했던 게 제미나이로 이제 뭐 글쓰기 같은 것도 해봤고 이미지도 만들어 봤고 그런 것들을 해봤습니다. 제가 어제 그 한 강사님이 가족 사진 대충 찍은 가족 사진을 올려주면 업로드를 하면 얘가 프롬프트로 그냥 밋밋하게 서 있는 가족 사진이 아니라 막 평상시는 사진사가 이런 포즈 해보세요 저런 포즈 해서 하라면은 쑥스러워서 못 하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거를 AI가 이런 포즈를 하게끔 만들어서 얼굴 변형 안 하고 할 수 있게끔 이런 프롬프트를 올려주셨어.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더니 4인 가족 기준으로 그 프롬프트를 만들어줬는데 저는 3인 가족으로 해서 한번 사진을 올려봤어요. 제 사진관에서 찍었던 가족 사진을 올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은 이제 나름 그래도 아빠와 딸들이 서서 나름 재밌는 사진을 만든다고 이제 포즈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 포즈가 좀 더 다른 포즈로 만들어 봤어요. 만들어 봤더니 느낌이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 변형이 안 돼. 예, 얼굴이 변형.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하나의 앱을 만들었어요. 앱을.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앱을 만들었는데 사진 한 장을 올리면 사진 한 장을 올려서 엔터만 치면 10가지 포즈가 이제 이 포즈 사진을 분석을 해서 10가지 포즈를 제시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10가지 포즈를 제시해서 내가 마음에 드는 포즈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옷이나 이런 것들이 변형을 안 하면 원본 유지, 변형을 하면 뭐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을 선택을 해서 글씨 써주고 그 다음에 포즈를 선택을 해버리면 그 포즈를 얘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진만 올리면. 이렇게 제가 그걸 어제 하루 종일 테스트 한다고 다른 일 하나도 못하고 그것만 가지고 만들어 봤는데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AI가 이게 프로젝트라는 거는 무료 버전에서도 가능한 거예요. 앱이라기보다도 하나의 챗봇이에요. 챗봇인데 네, 요렇게 찍은 사진 요 사진을 올려서 엔터만 딱 치면 엔터 치면 여기 이제 요거는 이제 테스트 해보는데 이렇게 바뀐 거예요. 네, 이 사진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네. 근데 얼굴형이나 이런 게 바뀌질 않아요. 근데 옷 다 바꿔줬는데 기가 막히죠. 네, 지금 이제 네, 이렇게 요런 게 가능하고요. 다음에 다른 포즈 한번 볼까요? 요런 거 같은 경우도 자 요렇게 찍은 사진인데 여기서 찍은 사진인데 얘가 분석을 해서 이렇게 나오고 포즈를 이렇게 선택을 해줘요. 그래서 이 중에 제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시를 또 선택하라면 해줘. 근데 똑같이 그냥 선택했는데 요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실내에서 찍은 것처럼. 네. 근데 안 바뀌어요. 얼굴형 그대로예요. 이거 테스트한다고 이거 테스트한다고 어제 하루 종일 이 챗봇을 만든다고 좀 시간이 걸리긴 했는데 어쨌든 됐어요. 그래서 결과는 나왔긴 했고 원하는 대로 이제 나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게 또 여기가 다 지워놨던 게 왜 리셋되고 하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AI를 이제 배우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선생님들이 이제 아까 같은 거는 이런 지침을 만드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지침을. 그게 그냥 사진 한 장 올려서 다양한 내가 어떻게 지침을 내렸냐면 사진 한 장 올리고 최신 유행하는 트렌드 포즈를 10가지 추천을 해주고 이걸 선택을 해서 얼굴 형태나 이런 것들이 변형하면 안 되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포즈를 선택해서 포즈를 취할 수 있게끔 바꿔달라고 그런 지침을 만들어줘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던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의 업무로도 가능하게끔 이제 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 스마트폰 AI 글쓰기, 사진 편지, 소편 명상, 뭐 블로그 이런 것들이 배우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AI를 가지고 협업하고 응용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이제 조금은 필요할 이제 시대가 온 거죠. 지금 우리는 이제 이 수업 과정이 자체가 뭐 어느 하나를 깊이 파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씩 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알려드리고 나머지는 우리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요런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응용해서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수익화라든지 이런 걸 하셨을 때 추후에 나는 이런 쪽으로 하고 싶으니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좀 뭔가 궁금해요.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셔서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하나 둘 배우시면서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다. 나는 이런 콘텐츠를 해보고 싶다. 뭐 여러 가지 지역에 관련된 어떤 홍보를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내가 가진 AI 기술, 이제 내가 알고 있는 AI 기술을 가지고 문막에서의 어떤 그런 활동을 이제 잡아보는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문막의 사람으로 공간 생활 변화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경험, 취향, 관계, 전문성, 그다음에 글, 사진, 영상, 정보 이런 컨텐츠를 가지고 선생님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뭔가를 준비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 지역에서 그 지역을 알리고 그 지역을 홍보하는 게 지속적으로 해야지만 내 블로그나 내 인스타그램이나 내 유튜브가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내가 좋아할 수 있는 것들, 내가 취미로, 그 다음에 내가 오랫동안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블로그 글을 써요. 근데 나는 남들한테 명언 알려주는 게 되게 좋아. 그 명언 카드만 만들어서 계속 블로그 쓰면서 이런 명언을 만든 어떤 그런 것들을 AI로 만들었다면 AI 프롬프트도 적어주고 홍보해주는 이런 거를 계속 블로그 글을 쓴다든지 그거를 만드는 과정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쇼폼으로 올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업무가 뭔가를 내가 그거를 홍보하고 싶어. 그러면 카메라를 세워놓고 뭐예요? 하이퍼랩스로 영상을 찍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1시간짜리 영상이 몇 분으로 줄어버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빨리 그 과정을 볼 수 있게끔 해주는 이런 영상 되게 재밌거든요. 이제 그런 식의 하는 게 그런 것들을 해본다든지 그런 것들이 뭐 여러 가지 이제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 14주 동안 배우시면서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하진 않았지만 선생님 어떤 다른 과정을 나중에 또 배우신다 치면 그때는 그 과정을 배우실 때 오늘 배운 내용을 바로 블로그나 인스타나 유튜브로 만들어서 콘텐츠로 제작을 해버리셔야 된다는 거지. 그게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한다고 하면서도 그게 이제 다른 강의를 준비하면서 자꾸 이제 놓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밧줄인데 오늘 강의했으면 이 과정을 가지고 블로그 쓰고 유튜브 쓰고 유튜브 영상 만들고 인스타그램에도 올리고 이래야 되는데 막상 하고 돌아가면 저도 다른 일을 한다고 또 논단 말이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다른 강사님 제가 이제 멘토로 삼고 있는 그 강사님은 그렇게 안 해요. 그분은 이제 그 일만 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매달려서 진짜 어떤 프롬프트도 계속 연구해서 개발을 해내고 그 다음에 어떤 강의안도 기존 했던 강의 아니라 이렇게 새로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 일반인을 대상으로 강의했다면 이번 소상공인 대상 아니면 기업적 임직원 대상 이런 강의를 하기 위해서 부단히 계속 새로운 걸 창출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봤을 땐 저도 이제 배워야 되는 상황이긴 하죠. 근데 이제 선생님들도 저한테 배우는 이런 동안에 이런 걸 지금 못했지만 오늘 이제 이런 것들이 쌓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문막을 홍보하는 사람인데 수익화는 아니라 그냥 재미로 그냥 취미로 우리 문막에 대한 어떤 소개 영상을 계속 올리시는 분이네. 나중에 보니까 이게 만들어진 게 퀄리티가 좋아. 그러면 문막 관련 홍보팀 관계자가 보시고 뭐 어떤 의뢰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거 문막 관계자뿐만 아니라
어떤 소상공인들 보시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의뢰를 해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배운 거를 그냥 배운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서포터즈로 활용하려고 배웠고 AI 어떤 제작을 하기 위해 콘텐츠 제작을 해서 하기 위해서 배우셨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자꾸 만들어 가셔야 되는. 지난주에 제가 올려드렸던 그 V 스토리 그거 가지고 영상 많이 만들어 보셨어요? 해보셨어요? 근데 잘 나와요? 잘 나오죠. 근데 마음에 들게끔 글씨가 깨진다든지 안 보인다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 좀 있을 수도 있어요. 나올 때도 있지만 그래서 하나의 영상이 완성이 되기까지 저도 기본 4-5번은 다시 만들어요. 마음에 들게끔 나오기 위해서. 근데 그 사용법은 제가 안 알려드려도 알겠죠. 네, 거기 나와 있는 카테고리만 가지고도 충분히. 근데 이제 그 주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이게 달라져요. 그 안에 내용 쓰는 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해보시면 이제 홍보 영상 만드는 거 이제 아니면 나의 일상 브이로그 만드는 영상 너무 쉽게 만들 수 있겠구나 라는 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음 주 좀 더 지금 올려준 거 이따가 두 번째 시간에 잠깐 몇 개를 보긴 할 건데 좀 조금은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퍼스널 브랜드 나를 알리는 게 어떤 로고보다는 이 사람한테 어떤 기대되는 어떤 약속 이런 것들을 가 이제 중요한 거죠. 사람들이 내 이름을 물어봤을 때 무엇을 기대하게 할 것인가 라는 어떤 그런 것들. 그래서 문막의 숨은 가게를 따뜻한 사진과 30초 영상을 소개하는 동네 기록자입니다 라는 어떤 그런 닉네임을 가질 수 있게끔 문막 동네 기록자 뭐 이런 식의 어떤 것들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문막 더 나아가서는 원주 더 나아가서는 강원까지 갈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현재는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한 어떤 그런 스토리 일상 하루 일상을 올려보는 것도 재밌는 콘텐츠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제 가장 많이 근데 이제 또 그런 것도 있죠. 유튜브를 해야 되는데 초반에 구독자나 시청 시간이나 이런 사람을 늘리기 위해서는 뭐로 시작을 해야 되냐? 일단 쇼폼으로 시작하는 게 가장 빠르긴 해요. 쇼폼. 근데 쇼폼을 올려서 이런 것들을 할 때 쇼폼도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스마트폰 한번 연결해 보면 볼게요. 잠깐만 같이. 우리가 그것까지는 안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영상에 할 때 그 앱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앱들을 보시면 보이시나요? 스마트폰? 여기 이제 그 캡컷이라는 게 있는데 캡컷에 가보면 이런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 하단에 보시면 템플릿이 있어요. 템플릿 하단에 그 보시면 이 템플릿이 있는데 이 템플릿은 선생님들이 여기에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은 거를 이걸 가지고 여기다 선택을 해서 여기에 어울리는 이제 이게 마음에 들면 선택을 해서 여기 들어가는 이게 시간이 27초고 여기에 들어가는 사진과 영상은 12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시고 템플릿 사용해서 내가 여기에 맞는 영상이나 사진을 올리게 되면 이와 똑같은 영상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템플릿을 여기 검색을 해보면 만약에 난 홍보를 하고 싶어. 마케팅 홍보 이런 쪽에 관련된 걸 하게 되면 홍보에 관련된 영상들이 이렇게 딱 있어요.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나는 뷰티를 할래? 어떤 음식을 할래?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시간, 클립, 그 다음에 유형,
가로 세로 비율, 스타일 이런 것들이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캡컷은. 그래서 캡컷은 이 템플릿만 가지고도요. 내가 직접 여기서 영상 편집을 안 해도 템플릿만 가지고도 고퀄리티의 영상을 하나 뚝딱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나는 1분짜리로 만들래? 그러면 여기 시간을 이렇게 조절이 가능해요. 시간도. 이런 영상, 만약 1분짜리, 1분 초과를 하는 거를 하게 되면 관련된 영상이 나옵니다. 이렇게. 1분짜리로. 그럼 1분 이상 되는 영상을 이게 열어보면, 한번 볼까요? 요거. 이렇게 영상 하나 뚝딱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지금 여기 들어가는 클립이 이제 21개라는 거죠. 21개. 1분 3초짜리 영상이고. 근데 이렇게 내가 영상을 편집을 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이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일반 전문가 수준으로 만든 영상 편집 툴이 영상 편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이렇게 템플릿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나는 사진하고 영상만 여기에 올려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영상을 만들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템플릿 사용 딱 누르면 이거를 이제 사진 영상만 거기에 맞게끔 올려주면 그냥 이 영상 하나가 뚝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론 또 편집도 가능해요. 이런 게. 근데 이런 게 캡컷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스프링이라는 게 또 있어요. 스프링. 이 스프링은 어디 거냐면 키네마스터 우리나라 거예요. 이거는 스프링은 우리나라 건데 이 스프링이 있고 키네마스터가 있는데 키네마스터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영상 편집이 가로 영상 편집이에요. 실질적으로 스마트폰이 이렇게 옆으로 누워진다는 거죠. 항상 옆으로 누워지는데 그래서 키네마스터가 세로 영상 폼의 영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한 게 만든 게 스프링입니다. 스프링. 그 스프링이라 이 스프링은 마찬가지로 들어가고 되면 똑같아요. 이것도 여기 템플릿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템플릿이 있어서 이런 템플릿을 보고서 선생님들이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는 캡컷이 더 디테일해요. 선택을 하고 어떤 지속 시간, 화면 비율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잘 돼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캡컷이 이제 중국 거긴 한데 워낙에 기능이 뛰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버전이 선생님들이 이제 이 키네마스터도 연간 구독을 하게 되면 스프링까지 유료 버전으로 쓸 수 있는 거고 그다음 키네마스터를 유료 구독을 하게 되면 스마트폰 버전과 PC 버전을 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PC 버전에서도 이런 영상 편집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게 가능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이제 AI를 통해서 같이 진행을 해보시면 맞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영상 편집하는 것 자체도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 어려운 걸 내가 어떻게 이렇게 템플릿으로 하는 거예요. 템플릿으로. 그러면 우리가 아까 지난주에 알려드렸던 V스토리도 이런 템플릿이랑 마찬가지잖아요. 그 대신 거기는 내가 원하는 문구를 넣어서 바꿀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나레이션을 해준다는 거죠. 그 나레이션까지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고급스러운 거예요. 나레이션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근데 이제 그 V 스토리도 어때요? 우리나라 거라는 거지. 예, 우리나라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영상이나 이런 AI 툴들이 점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내가 브랜드를 좀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을 이제 확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V스토리 만든 회사가 부루라는 영상 편집 툴을 또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부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루 혹시 들어보셨나요? 부루라고? 우리 선생님 서포터 선생님 이제 아시는 것 같고, 근데 그 부루도 우리나라 거거든요. 부루도. 근데 지금 그 부루도 예전 버전하고는 많이 달라. AI 기능이 들어와가지고 엄청나게 좋아졌다고 합니다. 네, 부루가. 근데 부루가 지금 스마트폰에서는 좀 힘들어요. PC에서 하셔야지만 좀 더 정확하게 AI 편집을 좀 할 수 있고요. 그거 역시 사진만 불러오면 알아서 편집돼가지고 자막 넣어주고 얘가 영상 편집해주고 뚝딱 그냥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능이 지금은 텍스트만 넣으면 AI 영상 편집해주는 이런 기능까지도 이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뛰어나게. 근데 이제 유료 구독을 해도 한 달에 10,000원이 안 돼요. 제일 저렴한 게. 근데 어떻게 보면 커피 한 잔 값 정도 안 되는 게 내가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엄청 기능이 좋아요. 그것도 부르도. V스토리 기능 써보셨지 않겠지만 그거를 같은 회사잖아요. 그런 기능이 들어있는 거. 그게 PC 버전에서 더 디테일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선생님들이 이런 내가 나만의 브랜드, 퍼스널 어떤 브랜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알고 있는 이런 지금 배우신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하셔도 된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거죠. 이제 나의 브랜드 씨앗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해보시면 좋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해온 것이 뭐가 있나? 네, 오랫동안 해온 게 경험, 직업, 취미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뭔가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나한테 남들이 많이 물어보는 거 이런 것들이 있어. 내가 남들한테 어떤 정보를 주고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 도움, 정보, 추천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문막에 대해서 더 알리고 싶은 것이 있나?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사람, 가게, 장소, 문화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브랜드 씨앗을 내가 오래 해온 것을 가지고 난 뭔가를 해본다. 아니면 남들이 자주 묻는 거에 대해서 내가 뭔가 찾아본다. 아니면 문막에서 더 알리고 싶은 거에 대해서 뭔가를 찾아보는 이런 것들이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하나둘 나의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만들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블로그를 하게 된 게 어차피 사진 때문에 블로그를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블로그를 해야 된다고 멋모르고 시작을 했단 말이죠. 블로그를 배운 것도 아니고 그냥 네이버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그걸 그냥 글로만 썼더니 나중에 대문도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프로필도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썸네일도 해야 된다. 이런 거 전혀 모르고 시작했단 말이죠. 아마 옛날에 블로그 글 썼던 걸 한번 찾아보면 야 이걸 내가 어떻게 썼나 싶을 정도로 아마 창피할 정도가 될 거예요. 근데 이 본격적으로 강의를 하면서부터는 썸네일이 뭔지 그 다음에 대문이 뭔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갔다라는 거죠. 하나씩.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이 이제 그런 기초 단계는 이제 지금은 저보다는 기초를 더 많이 다진 상태죠. 제가 시작할 때보다는. 그런 상태에서 조금씩 내가 좋아하는 거.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진짜 좋아하는 걸 찾아서 퇴사를 한 거거든요. 난 사진을 하고 싶어, 영상을 하고 싶어 해서 그 좋은 대기업을 나와서 사진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제 사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뭐 그거에 대한 후회는 하진 않아요. 뭐 벌이에 대한 어떤 주름은 있었어도 어쨌든 후회를 하지 않는데 어쨌든 내가 좋아하는 일을 가지고 퇴사를 해서 그걸 배우기 위해서 대학교 들어가서 배우고 나와서 사진을 하게 됐고 그 사진이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꾸준히 하다 보니 이제는 그 컨텐츠에서 AI가 붙여지고 이렇게 여러분 선생님들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다양한 곳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되는 이런 과정까지 오게 된 거라는 거죠. 물론 그 기간은 되게 길었지만 실질적으로 강의를 하게 된 과정은 불과 몇 년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거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선생님들도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했던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하게 되면
지루하지 않게끔 간다라는 거죠. 영상을 만들어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유튜브, 블로그 글을 써도 마찬가지고, 블로그 글 쓰는 게 되게 어려웠었지만, 지난번 수업으로 인해 선생님들이 이제는 제가, 우리 톡방에 올려드렸지만, 그 프롬프트만 가지고도, 글을 잘 쓸 수 있게끔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한번 찾아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문장으로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것인지에 대한 선언을 해보는 거예요. 예. 나는 누구에게 어떤 주제로 나만의 콘텐츠 방식을 알려서 어떤 변화를 돕는 사람입니다. 라는 어떤 그런 선언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예전에 이제 지금도 그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의 사명, 자기 사명감 이런 것들, 개인 사명감 같은 거 써가지고 그 다이어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3D 그게 3D 뭐죠? 책 이름이 잊어버렸는데 그 우리 다이어리 쓰는 책을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 나의 사명감 쓰고 그다음에 어떻게 뭘 한다 이런 것들이 일일이 쓰면서 다이어리를 일반 다이어리 그냥 빈 다이어리가 아니라 그 매일매일 이렇게 작성을 하면서 쓰는 3D 다이어리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하게 되면 이런 선언하는 게 있었어요. 지금 선생님들도 이런 것처럼 내가 뭘 하는 사람이고 나는 돕는 사람이다. 근데 어떻게 돕는다? 누구에게 어떤 주제로 어떤 방식으로 그래서 이 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끔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언을 할 수 있게끔 나는 어떤 사람이 되겠다. 나는 어떤 취미를 가지고 어떻게 알리는 사람이 되겠다. 그런 거죠. 실질적으로 만약에 아이와 갈 곳을 찾는 부모에게 문막의 가족 나들이 장소를 사진과 블로그로 알려서 선택 시간을 줄여주는 거고 소상공인에게 가게의 매력을 3초 영상으로 만들어서 신규 방문을 돕는 거다. 만약에 선생님들이 어떤 여행을 가셨는데 한 타도시에 갔어요. 타도시에 갔는데 타도시에 이제 물건을 사러 마트를 가야 돼. 거기에 이제 이마트나 롯데마트나 이런 데를 가야 돼. 그러면 가장 먼저 찾아보는 게 뭐예요? 그 도시에 못 갔을 때 가장 많이 검색이 되는 게 주차, 그 다음에 영업시간, 이게 가능한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제일 많이 찾아봐서 검색되는 양 중에 제일 많이 이런 마트를 검색하는 양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게 주차에 대한 얘기를 제일 많이 찾았대요. 예전에는 주차.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뭐 거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매장에 대한 어떤 이런 약도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찾아본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그런 것들 어떤 장소를 가게 되면 가장 많이 찾아보는 게 주차가 되는지 안 되는지 찾아보는 게 제일 만약 빠르지 않을까요? 저도 지금 이번 주 토요일 날 그 부천에 있는 도서관을 가야 되는데 그 도서관에 주차장이 있는지 없는지 그 주변 주차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부터 찾게 되더라고요. 물론 거리도 찾아보게 되지만 주차가 되는지 안 되는지 찾아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면 블로그 글 쓰는 사람들 중에 이런 우리 지역에 왔을 때 우리 지역의 마트에 우리 지역의 어떤 행사 장소에 아니면 어떤 역사적인 장소에 주차장이 잘 돼 있고 화장실이 있고 그 다음에 매표소가 있고 이런 그 다음 주변에 먹거리가 있습니다 라고 소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걸 블로그를 쓰고 그 다음에 요즘 AI 툴 중에 블로그 글을 쓴 거를 주소를 그 AI 사이트에다가 주소만 넣어주면 어때요? 얘가 동영상으로 뚝딱 만들어주는 사이트도 있어요. 그냥 만들어줍니다. 아무것도 내 손짓 안 해도 돼. 그냥 뚜루룩 만들어줘요. 그런 사이트도 있는데 그 사이트 중에 대표적인 데가 비디오 스튜라는 데예요. 비디오 스튜라는 데가 있어요. 사이트 중에. 그래서 비디오 스튜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가 여기 비디오 스튜가 있어요. 여기서 만드는 게 이것도 이제 무료는 아니에요. 여기는 무료는 아닌데 요금제로 가보면 좀 가격이 좀 세요. 한 달에 거의 3만 원 돈 정도 되는데 이걸 쓸 수가 있어요. 이거를 쓰기 위해서
무료로 쓰려고 그러면 일단 여러 가지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나중에 제가 요거는 저는 이제 여기에 이거를 강의하는 이제 강사로 이제 인증을 받고 있어서, 제가 보낸 링크로 들어와서 회원 가입을 하시게 되면, 여기 이제 회원 로그인을 해서 회원 가입을 하시게 되면 한 달간 무료로 이 기능을 써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사이트에다 제가 이걸 알려드릴 테니까 이 비디오 스투가 어떤 건지 한번 나중에 들어와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동영상 편집, 블로그를 영상으로 만드는 거, 이런 게 있어요. 블로그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기능이, 그리고 링크만 붙여넣으면 뚝딱 영상 초안이 그냥 만들어져요. 그래서 쉽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이 들어있다. 비디오 스투라는 게 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나는 뭘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제 정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컨텐츠를 찾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볼 수 있게끔 진행을 하시는 거죠. 이런 나는 뭐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제 스스로의 다짐을 하시는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 그래서 좋은 브랜드는 주제를 좁히고 관점을 깊게 만듭니다. 좁은 주제는 작은 시장이 아니라 신뢰를 빨리 쌓이는 출발점이다. 문막의 소식 전부. 너무 어렵죠. 그 다음에 문막에 걷기 좋은 길, 대상과 장면이 보이고, 그 다음에 50대가 직접 걸어본 문막 산책길. 이러면 이제 경험과 신뢰가 붙는 거죠. 그 다음에 문막에는 반려견이 같이 갈 수 있는 어떤 캠핑장이 있다, 카페가 있다, 어떤 식당이 있다,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알려주는 그런 해서 내가 알려준다 그러면 어떤 찾아봤을 때 경험이 되고 신뢰가 붙게 돼요. 이 블로그에 들어오게 되면, 이 인스타그램에 들어오게 되면 뭔가 신뢰가 붙겠구나, 신뢰가 있구나 라는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전체적인 어떤 문막 소식을 전부 알려주는 것과 보단 적당한 거는 이제 문막에 걷기 좋은 길, 여기는 이제 50대 타겟을 준 거잖아요. 타겟. 여기는 이제 가족과 함께, 초등학생 가족과 함께, 아니면 10대의 부모들과 함께 갈 수 있는 문막의 명소 해도 찾아봐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제를 점점 좁혀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것들이.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하나하나 뭔가를 하실 때 이런 컨텐츠를 잡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중에 이게 쌓이면서 어떻게 돼요? 연락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이것들을 가지고 내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제시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지금 이제 앞으로 시니어나 어떤 자치센터에 강사 같은 것도 해보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 분이 계시나요? 아니면 그냥 서포터즈라도 내가 뭔가를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 자원봉사를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좀씩 써서 해주시면 훨씬 더 신뢰가 가니까, 그런 활동하실 때 자원봉사 하시더라도 그 자원봉사 한 내용을 이렇게 블로그나 유튜브나 숏폼으로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시는 그런 과정까지 가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진행할게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이런 주제를 좁혀서 차별화를 하는 쪽으로 가시는 것도 하나의 이제 신뢰가 빨리 쌓이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가치, 우리 문막 서포터즈의 콘텐츠는 세 가지 가치를 가져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발견, 몰랐던 사람, 장소, 상품을 찾게 해주는 어떤 발견하는 어떤 그런 가치, 그 다음에 신뢰, 직접 보고 경험한 사실을 정직하게 전하는 신뢰, 그 다음에 주민 방문객, 가게, 기관들의 다음 행동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이런 세 가지 가치를 만들어서 하시면 어떨까. 이건 문막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지역에서도 마찬가지긴 할 거예요. 서포터즈가 뿐만 아니라 그냥 개인적으로 해도 콘텐츠가 이런 가치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이제 시에서 같은 경우도 블로그도 운영하고 페이스북도 운영하고 인스타그램도 운영하고 다양하게 운영하는데 담당자가 뭐 한 명일 수도 있고 여러 명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전에 이제 뭐 충주맨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충주가 떴잖아요. 어떻게 그런 것처럼 요즘에는 그런 거에 되게 많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런 팀들을 운영을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 뭐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렸던 블로그도 그렇고 이제 블로그도 있지만 그 네이버 다음에서 하고 있는 티스토리 아시죠? 혹시 아시나요? 티스토리? 티스토리라는 거 있는데 티스토리도 블로그예요. 일종의 블로그인데 이제 거기는 이제 광고 같은 게 오히려 네이버보다 더 잘 붙어요. 네, 그래서 수익이 그게 이제 그 티스토리는 구글 애드센스에 연결이 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네이버는 그게 안 돼요. 자체적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계가 좀 있는데 티스토리로 해서 수익화를 올리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습니다. 구글 애드센스에다 등록을 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블로그가 또 개인적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체험단. 예, 체험단을 해서 지금 20대, 30대 특히 막 결혼한 어떤 주부 같은 경우도 신혼일 때 이런 부부도 집에서 그 체험단 하시면서 이렇게 수익을 올리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근데 그 블로그 글 쓰는 것도 장난 아니더라고요. 하루에 몇 편씩 쓰고 새벽에도 쓰고 막 이렇게 막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그게 뭐 수익을 올리는 것도 대단하고요. 그다음에 그 제품을 받아서 내가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수익도 되게 크고요. 심지어는 이제 만약에 그런 체험단을 지속적으로 한다 그러면 요즘 이제 대형 카페나 대형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가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체험단 신청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체험단들한테 우리 식당에 우리 가게 앞에 왔을 때 1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블로그나 인스타나 이런 유튜브에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주는 이런 조건에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는 블로그 하나 글 잘 쓸 뿐인데 음식도 우리 가족에 가서 풍족하게 먹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한두 번 해보니 이게 재밌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빠져서 이제 거기에 이제 심취해서 그쪽만 계속 파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는 식당 쪽만 할래 아니면 카페 쪽으로 할래 뭐 이런 식으로 체험단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물건을 받아서 체험을 하고 후기를 써주고 그 물건이 내게 되는 이런 체험단도 있습니다. 그런 체험단 활동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수익화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령이 있어 나이 그러면 시니어들이 좋아할 만한 제품을 체험단을 해서 그 제품을 파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밴드에서 쇼핑하시는 분들 엄청 많아요. 밴드에서 일반 쇼핑몰 하는 것보다 밴드에서 쇼핑하시는 분들이 가격이 저렴한 것도 없지 않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게 거래되는 이 거래량이 오히려 젊은 층 20, 30대는 별로 없지만 50대, 60대, 70대에서는 밴드에서 구매력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물론 일반적인 건강기능 식품도 있지만 건강 팔찌 그 다음에 음식 뭐 그다음에 건강 음식 이런 것들 판매가 기가 막히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등산용품이나 낚시용품 이런 레저용품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가끔가다 건물 같은 데서 이제 오래된 건물에서 그 뻥튀기 이제 떨이 장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상품이 이 밴드에 들어와서 아주 저렴하게 판매를 하는 이런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밴드장이 거기에 업체들이 입점하려고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가입비를 내고 들어오는 밴드도 있어요. 진짜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입점을 하게 되면 입점만 하면 진짜 매출이 보장이 되니 거기에 조금만 잘못하지 않는 한 거기에 입점하고 있으면 그런 밴드는
그냥 돈을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밴드들이 되게 많아요, 은근히. 그래서 그게 있고, 그런 거를 응용해서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뭐 쿠팡 파트너스 같은 것들 지금도 많이 하지만, 그 쿠팡 파트너스 같은 경우도 내가 제품을 하게 돼서 내가 소개하면서 그 사람이 그 링크로 들어와서 그 물건을 살 때, 그럼 그 수수료가 나한테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 쿠팡 파트너스가 그런 식으로 해서 수익을 챙기는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뒷돈 거래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안 쓰고, 그런 걸 안 쓰고, 이거는 어떤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수수료를 받고 작성합니다. 이런 얘기 안 하고 작성해서 수익을 챙기면은 이제 뒷돈 거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게 이제 불법이 되고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유튜브에서 뒷광고 들어오는 거, 유튜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우리가 보면 예전에 유튜브 하는데 그 유튜브에 광고 들어오고 제품 주잖아요. 심지어는 나는 낚시가 좋아서 낚시만 할 뿐인데, 구독자가 늘어서, 이게 엄청나게 늘어서, 난 낚시만 할 뿐인데, 낚싯대, 이거 우리 신제품 나왔으니 이거 써주라고 제 업체에서 보내줘서 그 낚싯대 홍보하면서 사진 찍어서, 한 옆에 영상 올려주고, 같이 사진 올려주고, 이런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좋아서 시작했던 일인데, 그게, 하나의 나한테는 수익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돈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캠핑을, 낚시라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 먹거리, 이런 것들도 제공해서 이거 보여주면서, 이제 먹거리 하는 거 내가 먹게 하는, 맛있게 먹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좋아서 하는 일이 오래 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이제 서포터즈로 어떤 콘텐츠를 찾을 때 가장 내가 이 안에서 발견, 신뢰, 연결해서 내가 좋아하는 거를 연결하고 발견해서 신뢰를 쌓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이제 어린이집 학부모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은 이제 캠핑을 좋아하세요. 캠핑을 좋아하셔서 캠핑을 그렇게 매주 나가신대요. 그래서 매주 나가시면서 주중에도 나가고 이제 주말에도 나가는데, 구독자가 계속 늘어나니까 처음에 그냥 시작했다가 구독자가 늘어나고 나중에는 이제 스폰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계속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한 분, 내가 이제 유튜브에서 보고 이제 TV에서 본 분 중에 한 분은 결혼하자마자 캠핑카 사서 전국 투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로 벌까 했더니 반려견 관련된 장소를 다 소개해 주는 거예요. 전국을 돌면서. 네, 필요하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되고 어떤 장소를 일일이 세세하게 그 유튜브에 다 올려줍니다. 다 돌아다니면서. 그게 이제 콘텐츠가 돼서 그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캠핑카인데 이분은 아예 결혼 자금으로 버스 캠핑카를 사셨어요. 2억 드리고. 그걸 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시는데 남편은 뭐 하느냐? 자동차 딜러예요. 외제차 딜러. 전국을 돌면서 이 동호원이나 이런 데 주차해 놓고 거기서 세일즈를 하는 이런 분도 계십니다. 예. 캠핑카, 버스 캠핑카로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캠핑이 한때 이제 17년도부터 캠핑카가 이제 막 이제 올라오고, 캠핑이 오토 캠핑이라는 게 이제 자동차로 이제 캠핑하는 게 유행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부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도 매주 주말마다 나가서 1박 2일을 해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제 그냥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스폰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분도 음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갈 때마다 새로운 음식을 이제 소개해 주면서 그렇게 먹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소개를 해주고 하는데, 그 영상이 어떻게 뛰어나냐? 그건 아니었어요. 진짜 그냥 대충 찍고 자기들 그냥 모습 찍고 했던 영상을 컷 편집만 해서 그냥 올린 거예요. 올린 건데 그게 이제 소개되고 영상이 계속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이 보게 되니까 이제 그게 가능했던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가치를 세 가지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콘텐츠는 이렇게 여러 개를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 핵심으로 만든 하나의 콘텐츠가 블로그에도 가고요, 쇼폼으로도 가고, 인스타 피드에도 올리고, 지역 커뮤니티에도 올리는 이런 걸로 가는 거예요. 하나 만든 걸 가지고 다양한 채널에 여러 번 활용하는 거예요. 여러 번. 예. 이렇게끔 하는 거죠. 이게 제가 예전에 처음에 그 SNS 수익화 뭐 이런 교육을 받을 때 했던 얘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영상 하나 만들면 블로그 올릴 수 있지, 인스타 올릴 수 있지, 페이스북 올릴 수 있지, 그 다음에 티스토리 가지, 그 다음에 구글 블로그 가지, 유튜브 가지, 이렇게 올릴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 개를 얘기를 한 거죠. 그 중에 가장 많이,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커뮤니티. 지역 커뮤니티 뭐예요? 맘스 카페. 맘카페잖아요, 맘카페. 여성분들은 맘카페 들어갈 수 있잖아요. 남성분들은 못 들어가지만. 그래서 맘카페에다가 이런 걸 올려서 소개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한번 취재해서 여러 곳에 올릴 수 있게끔 최소 4군데 이상 내가 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유튜브, 릴스 쇼폼이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릴스 쇼폼이 페이스북이나 유튜브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끔 진행하시면 될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선생님들이 만약에 그 V스토리에서 영상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럼 그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 이거를 블로그에도 그대로 올려서 거기다 올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거기다가 쓸 때 썼던 내용들 있잖아. 그걸 같이 써도 되고, 아니면 이거를 제미나이에다 올려서 이 영상을 분석해서 블로그 포스팅할 수 있게끔 작성해줘, 블로그를 써줘 라고 하면 기본적인 거 써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블로그를 쓰시고, 그 다음에 쇼폼이든 롱폼이든 유튜브에 올리면서는, 유튜브에다 올리면서는 그 내가 작성했던 내용들을 그 설명글에다가 써주시면 되는 거고, 인스타 피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지역 커뮤니티는 영상만 올리고 이 영상이 어떤 영상입니다 라고 대충 써주시기만 하면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지. 그래서 블로그를 어떻게 써요? 우리 다 재미나이 챗GPT 배웠잖아요. 영상 올리고 요약 정리해서 블로그 글로 써주세요 라고 하면 블로그 글도 써주고, 그 다음에 인스타 피드에 올릴 거야, 이 영상 인스타 피드에 올릴 수 있는 상세 피드 글 좀 작성해줘 라고 하면 얘가 해시태그까지 쫙 작성해 줄 거죠. 예. 그렇게 쓰시면 편하게 올릴 수 있다는, 하나의 영상으로 4개 이상의 채널에 선생님들이 올리면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하는데 블로그도 해야 되고 인스타도 해야 되고 페이스북도 해야 되고 유튜브도 해야 된다? 다 해야 되네요? 그렇게까지 하면 처음에 힘들긴 하잖아요. 그러면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블로그와 지역 커뮤니티 요 정도까지는 하시고, 그 다음에 릴스하고 쇼폼은 그냥 영상만 올릴 수 있으니까 인스타 피드에다 그냥 올리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너무 부담스럽게 가는 거는 어렵다. 그래서 좀 더 편하게 한번 취재해서 채널의 역할에 맞게끔 여러 번 활용하는 이런 방법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죠. 수익화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여러 군데도 올리게 되면 하나는 걸리겠죠. 낚시하는 거죠. 낚시가 되게끔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올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도 이렇게 알면서 이걸 해야 되는데 어느 한두 개만 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예. 이게 꾸준함이 저도 있어야 되는데 저도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준비하면서도 저도 새롭게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했었지 예전에, 이렇게 하라고 했었지 예전에는. 근데 왜 안 할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이제 직업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좀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뭘 하나를 지금 접어야 돼. 지금 그래야지 내가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뭘 하나를, 뭐 학교를 빨리 졸업을 하든지 뭔가를 하나를 접어야지 뭔가 좀 더 강의 쪽에 더 집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막경 대표 콘텐츠는 이 5가지에서 시작할 수 있다. 아까 본 건 똑같아요. 사람을 안 쓴다든지, 공간, 시장, 골목, 산책길, 맛, 농산물, 그 다음에 문막의 특산품, 그 다음에 생활, 교통, 복지, 행사, 그 다음 변화, 어떤 새로운 시도나 어떤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 5가지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이제 시작해 볼 수 있다.
뭐 이거는 뭐 문막이뿐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역에 도움이 되는지 실제 행동을 부를 수 있는 건지 10번 취재해도 궁금한 내용인지 이런 것들이 보시면 돼요. 제가 왜 그러냐면 유튜브를 아침마다 제가 이제 출근하면 제일 먼저 켜는 게 유튜브예요. 유튜브를 켜서 내가 검색을 해보죠. 그러면 어제 검색했던 그 알고리즘 때문에 그 관련된 영상만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 다시 검색을 들어가요. 근데 똑같은 주제로 그 많은 유튜버들이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약에 구글 플로우다. 그럼 플로우 사용법에 대해서 계속 유사한 영상들이 계속 올라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영상 만들면서 제작했던 프롬프트도 준대. 예, 프롬프트도 사이트 연결해서 준대. 근데 들어가 보면 폼 신청해서 DB 다 줘야 돼. 예, DB 다 줘야 돼. 그래도 내가 받고 싶으면 해야죠. 예, 받고 싶으면. 예,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유튜버는 설명도 잘하고 어떤 이 기승전결이 되게 좋아. 그럼 그 사람 걸 계속 보게 되잖아요. 그 사람 걸 찾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분이 무료 특강도 하고 유료 특강으로 연결되는 거야. 예, 이런 것까지 이제 따라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속칭 강의팔이라고 하는데 너무 비싸게 하는 강의들이 예전에는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진짜 미쳤다 할 정도로 막 수백만 원 내고서 이런 걸 배웠는데 지금은 이제 하도 TV에서도 때리고 유튜브에서도 이런 영상 때리다 보니까 요즘에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그래도 낚시성 유튜브 영상이 되게 많습니다. 막 뭐 이거 시작하면 돈 벌 수 있습니다. 막 이게 수익화 됩니다. 막상 들어가 보면 그건 없어. 진짜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그런 알맹이는 안 가르쳐주고 벌 수 있다라는 얘기만 쭉 겉에 후박에 헐태기만 하고 넘어가요. 진짜. 그리고 나중에 뭐냐? 내 강의 들으면 알려준다. 이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유튜버들은 결국은 다음에는 안 봐. 굳이 필요가 없거든요. 이 사람 말고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굳이 이 정도 이렇게 해 정도면은 뭔가를 꼬집어서 딱 하나만 찝어줘도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결국은 자기 유료 강좌로 들어오게끔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은 가겠지. 필요한 사람은. 근데 요즘에 이제 기능들이 많이 좋아지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요 정도로 할 수 있는 내용, 나는 사람을 할 거다, 공간을 할 거다, 맛을 할 거다, 생활을 할 거다, 변화를 할 거다. 이런 콘텐츠를 결정을 하시면 거기에 맞게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가시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문막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한 질문에서 출발해서 대상을 정하고 궁금증, 약속하고 행동하고 그래서 대상은 주말 박물관, 이 사람들의 궁금증이 뭐지? 아이들은 어디를 가지? 그 다음에 어떤 코스지? 그 다음에 어떤 지도?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 내용으로 문막의 하나의 공원을 소개시켜 주는 거죠. 이런 내용.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브랜딩을 하고 블로그 포스팅을 하고 유튜브에다 올리고 그다음 유튜브에 올린 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비디오 스튜디오에다 링크만 가져가면 영상도 만들어주고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나둘 배우시면 되지 않을까. 처음에는 그거예요. 저도 이 조회수에 되게 집착을 많이 했는데 이거는 내게 좋으면 자연히 따라오더라고요. 따라오기 때문에 누가 무엇을 하게 되는가를 먼저 정하는 게 중요하더라. 뭐 이런 내용들 기획서 같은 거를 뭐 쓰면 좋은데 이런 것들이 제목, 장면, 핵심 정보, 행동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끝났고 자 이런 거 신뢰에 중요하다. 신뢰가 그래 신뢰의 흐름으로 선생님이 하셔야지 어떤 수익화를 나중에 올린다 하더라도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 이 중간이 끊어져 버리는 거죠. 계속 끊어지기 때문에 신뢰를 잘 쌓아서 이 흐름을 콘텐츠 도움이 됐나 계속 보게 되나 작은 상품을 보게 되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고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어떤 상품을 사더라도 그냥 상품을 바로 사는 게 아니죠. 어때요? 리뷰가 많은지, Q&A가 어떻게 잘 나왔는지 이걸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리뷰도 진짜 이 사람이 제대로 쓴 리뷰인지 이런 걸 찾아보면서 나는 이 제품 사고 싶었는데 리뷰 첫 상단에 불친절해 뭐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작품을 내가 사고 싶어도 사러 가나요? 안 가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부러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식당이나 이런 카페 이런 데 가셔가지고 조금 뭔가 자기 마음에 안 들게끔 이 이제 직원이나 점장이 상대를 했다 이거지. 그러면 바로 리뷰에다가 그냥 써버립니다. 그렇게 써버리면 그 매장은 이제 좀 추락을 하거든요. 이 노출에서. 그래서 이 네이버에서는 그런 것들이 올라오게 되면 이 상당히 안 좋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 리뷰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이런 대형 카페나 이런 식당 리뷰가 많이 달리는 이런 곳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거를 무기 삼아 이런 인플루언서나 아니면 이 체험단들이 그걸 무기 삼아서 오히려 역공을 하는 이런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는 진심으로 할 수 있게끔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익을 이제 빠르게 검증하면 좋긴 한데 이거는 뭐 하시다 보면 천천히 지금 우리가 뭐 이런 걸 하면 뭐 대응하고 이런 거 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콘텐츠 제작, 로컬 취재, 교육이나 코칭, 어떤 추천이나 제휴에 관련된 거, 체험단, 디지털 상품 이런 것들을 하나둘 만들어 가면 나중에 이제 준비를 해 가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수익 모델을 나중에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어떤 걸 할 건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확장해 나가는 이런 단계도 필요할 것 같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뭐 이제 저도 이제 교육을 하다 보면 어떤 그 과정에 대한 것도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어떨 때는 하다 보면 기술만 이걸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 알려지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되돌아가면 내가 왜 그랬지 하는 생각도 간혹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기술 중심으로 갈 건지 결과 중심으로 갈 건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술 중심보다는 결과가 어떻게 나중에 제 수강생들이 결과가 잘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 가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해도 나도 어떤 결과, 어떤 남들한테 그냥 무조건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결과가 좋게끔 하는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씩 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게끔 만들어 가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은 뭐 지금 굳이 필요 없는 내용들이고 무료 협업 같은 것도 처음에는 하게 되죠. 체험단을 하더라도 내가 무료로 해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서 진행하다 보면 그게 이제 경험이 돼서 나중에는 유료로 가면서 어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첫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래서 경험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서포터즈들이 신뢰를 지키는 6가지 원칙 중에는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고 그 다음에 협찬이나 광고는 명확히 표시를 하고 인물 촬영의 게시에 대한 거는 동의를 확실히 받고 그 다음에 가격 운영 시간을 확실하게 소개를 한다면 제대로 확인해주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해주고 부정적인 정보나 당사자 확인 후에 다루는 이런 내용들 최소 이런 6가지 원칙은 수익화를 뭐 어떤 브랜딩을 하더라도 서포터즈의 어떤 신뢰는 지켜줘야 되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상대의 채널을 먼저 보고 구체적인 개선 제안을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찾아가면서 뭔가를 해보는 수 있게끔 관찰하고 기회를 주고 그다음에 제안을 하고 증거를 만들고 행동하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이게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할 때는 저도 예전에 처음 사진관 처음 오픈해서
이제 어린이집을 콘텐츠를 잡긴 했는데 남들이 안 찍는 사진관들이 특히 안 찍는 사진관 그때도 사진관들이 사진을 어린이집 가서 사진을 찍긴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그 사진에 그분들은 예전에 사진은 그냥 뽑아주기만 했잖아요. 필름을 찍었으면 그냥 뽑아주기만 했다는 거죠. 근데 제가 하는 그때 시기는 디지털이 됐어요. 디지털이. 그 디지털 인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포토샵에서 사진을 찍은 거를 디지털 파일이니까 다 불러와서 거기다가 밑에다가 식자를 넣어줬습니다. 제가.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 어린이집, 어디 방문. 이런, 그거를 아래에다가 저렇게 식자 넣어두듯이 사진마다 다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화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돼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기존 사진하고는 다르잖아요. 기존 사진은 아무것도 없는데, 네,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내 사진에는 그거를 식자에다 아예 사진에다 넣어서 인화를 해주니까 원해서 이제 너무 좋게 된 거죠. 그리고 그냥 사진이 아니라 사진에 어울리는 템플릿, 우리 테두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테두리를 다 안착을 해가지고 작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수작업이 엄청난 거예요. 행사 한번 한 100명짜리 어린이 사진 찍으러 가면 필름 찍을 때는 필름이 한 20통, 30통을 찍어요. 근데 이제 디지털 카메라로 바뀌는 그 과정이 디지털 카메라 바뀌고 나서는 파일을 가져와서 셀렉팅하고 셀렉팅 사진을 포토샵으로 불러와서 템플릿 불러와서 그 액션을 해가지고 액션을 줘가지고 일일이 안착 쫙 하고 그 저장해서 이제 인화로 보내는 이런 식의 작업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기존 사진관들은 찍어주고 그다음 디지털로 변화왔는데 이런 작업 컴퓨터를 다룰 줄 몰라. 기존 사진관들은 아무런 컴퓨터 다룰 줄 모르는 상태예요. 근데 나는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상태에서 그걸 하다 보니까 그게 처음에 먹혔던 거죠. 네. 그게 먹히니까 가격도 올릴 수 있었고 이렇게 이제 사진을 하게 된 거고 그다음에 사진을 하게 된 과정은 먼저 영상을 먼저 했었거든요. 영상을 먼저 했는데 재롱잔치를 찍어주는데 기존에는 재롱잔치 비디오 테이프 화질이 좀 떨어졌었어. 근데 제가 시작할 무렵에는 디지털 카메라가 비디오 카메라가 나와서 화질이 엄청 좋아진 카메라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걸 찍어서 영상을 보여줬더니 기존 비디오 테이프의 영상과 제가 찍은 비디오 테이프의 영상이 화질이 2배 이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상을 하게 되는 거죠. 영상을 하면서 영상을 하게 되니까 자네가 그러면 사진까지 해주면 안 돼? 라고 이제 하게 돼서 사진까지 하게 되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타겟을 정하고 그 타겟에서 남들이 안 하는 그 중요한 부분을 타고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선생님들도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블로그를 하더라도 아까 보여드렸던 그 사람을 할 건지 공간을 할 건지 장소를 할 건지 어떤 그런 것들이 같이 5가지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여기 요거 이거였나? 여기 이 컨텐츠 이거를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남들이 안 하는 거를 비집고 들어가서 그걸 한번 시도를 해보고 근데 그게 내가 좋아하는 일이어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 브랜딩이 되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보면 쭉 넘어가 볼게요. 이런 거죠. 이제 나중에는 하실 때 어디 갔냐? 요거 있고 이제 30일 동안 이제 뭔가를 해보는 그런 실험, 소재, 그다음에 AI 초안 만들고 이렇게 해보는 거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주 1회, 월 2회 관계 만드는 거, 제안 보내는 거, 점검하는 거 이런 것들. 제가 이제 처음에 그 블로그 할 때, 그다음 유튜브 할 때도 그랬고 그거를 이제 초기에
그때 페이스북 마케팅, 인스타그램 마케팅 배우러 갈 때 아침 출근해서 30분 동안에는 그 블로그 아니면 인스타, 유튜브 할 거를 그 30분 동안 그 일만 하라는 거예요. 그 시간, 30분에서 1시간. 그것만 그 시간을 투자하는. 그 외 시간에는 하지 말고 출근해서 30분에서 1시간 동안 그 SNS 채널에 대한 것들을 블로그 쓰든 뭘 쓰든 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 시간, 그렇지 않으면 다른 시간에 하겠다 하면은 업무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지. 그래서 출근해서 업무 시작하기 직전에 30분에서 1시간 동안 뭐 유튜브 자료를 찾아보든지 아니 블로그 포스팅을 하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는, 그래서 점검하듯이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뭐 그러면서 이제 블로그 포스팅 같은 경우도 뭐 100일간 포스팅을 해보겠다. 어떤 나와의 약속. 그다음에 그 유튜브 쇼츠를 올릴 때도 주 2회는 내가 올려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해놓고 거기에 맞게끔 그 하시는 게 뭐냐면,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도 나중에 이제 그 분석을 들어가 보면 내 채널의 구독자가 어느 시간대에 가장 많이 보는지 이런 게 나온단 말이죠. 그럼 그 시간대에 맞춰서 업로드하는 게 최적이에요. 최적.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내가 편한 시간대에 막 올린다는 거지. 그러면 이게 조회수가 이게 너무 들쑥날쑥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석표를 보시고 올리는 거. 그 다음에 블로그도 분석표가 있거든요. 통계하는 게. 그런 것들이 내 블로그에는 어느 시간대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지, 어느 연령대가 많이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피드백도 중요합니다. 피드백. 남들이 피드백 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해주는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선생님들이 이제 나의 프로필, 그다음 고정 게시글, 대표 콘텐츠, 문의 방식, 첫 제안하는 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아까 이제 그 유튜브 보시다가 자료 주면 어떤 폼 쓰라고, 신청서 쓰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신청서 우리 선생님들 만드실 수 있는 분, 폼. 그럼 교육을 우리가 배우진 않았잖아요. 신청서 같은 것도.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어떤 배움에 있는 그런 과정에 어떤 심화 단계 이런 게 있으면 이런 신청서 만드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나중에 아니면 유튜브 보시면 많이 나오거든요. 구글 폼 작성하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만들어 보실 수 있게끔 하시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야지 고객들에 대한 의견을 내가 모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필요하다. 물론 어떤 거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것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기록을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 지역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끔, 그러면서 수익화를 올릴 수 있게끔 준비를 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서 이 기록이 쌓이고 신뢰가 연결되고 할 수 있게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네. 네, 예, 맞아요. 지금 제가 수업 중인데. 예. 한 20분 뒤에 전화 주세요. 예. 네, 그래서 요렇게 발견하고 신뢰를 연결되고 브랜드가 수익이 될 수 있게끔 꾸준히 발견하고 꾸준히 연결할 수 있게끔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 이제 뭐 2시간 동안 선생님들한테 내 브랜드에 대한 걸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수익화를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제 경험 이런 것들을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조금씩 준비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블로그를 안 한다고 하면 지난번에 제가 블로그 수업 2번 했을 때 블로그 글 쓰는 방법들 이런 것들 해보시고, 유튜브 쇼폼 올리는 거는 우리 지금 지난번에 톡방에 올려드렸던 V스토리로 가지고 쇼폼 영상, 롱폼 영상 충분히 만들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만들어 보시고, 이제는 다음 주에 우리 이제 그 성과 공유할 때 하기 전까지 선생님들이 영상을 만드시든 블로그 포스팅을 하시든 요것들을, 아니면 동화책을 만드시든 뭐 이런 것들을, 동화책도 어떤 뭐 뭔가가
브랜딩이 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해주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런 걸 또 작성을 하셔서 우리 톡방에 올려주시면 그걸 이제 한번 같이 공유회 때 써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15주 동안 선생님들한테 수업을 했던 내용을 쫙 어떤 목차 정리를 해서 피드백을 하는 시간 가져보는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우리 아까 보시면 우리 톡방에 보니까 올려주셨더라고요. 그죠? 여기 보시면 어디 갔냐? 여기 지금 이렇게 콘텐츠 제작해서 올려달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올린 거, 오늘 간단하게 올리신 거, 오늘까지 올리신 거 보면은 동화책이죠. 우편함 속에 반짝이는 약속, 요걸 해주셨고, 그림체 되게 이쁘네요. 예, 그림체가 되게 이뻐요. 정숙희님, 네, 그림체 이거 넣으신 거죠? 그죠? PC에서는 이렇게 좌우로 나오고 폰에서는 위로 올라가요. 네, 이렇게 세로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는 영상을 만드셨어요. 그죠? 영상을 만드셨는데, 건강하게 웃으며 삽시다. 우리 박영규님, 자 8초짜리 영상 이렇게 만드셨고, 현무님은 여기 외부 플레이어. 오늘은 사진 접속 여행 계획을 천천히 꺼내봅니다. 어디로 갈지 이야기하는 시간부터 참 따뜻했어요. 이거는 이제 코덱이 안 맞아서 영상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저한테 코덱이 안 맞아서 그런 것 같고, 스마트폰에서 열면 아마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오늘은 그림 속 동물 친구들을 만나봅니다. 그러면 요거는 보이는 거는 제가 폰에서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그림 속 동물 친구들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그림 속 동물 친구들을 만나봅니다. 첫 주자는 날개부터 이미 주인공입니다. 이번에는 거북이와 뱀이 한 팀입니다. 느긋함과 민첩함을 동시에 챙겼네요. 브이스토리에서 만드신 거예요? 초록용 등장입니다. 몸은 꼬였는데 존재감은 아주 반듯합니다. 사진인데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줄무늬 호랑이가 그죠? 기다립니다. 네, 그림 그려놨더니 얘가 움직이는 거. 신났습니다. 그죠? 마지막은 양팔 활짝 편 만화. 이게 브이스토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만들어 주니까 깔끔하게 마무리합니다. 자, 요거 나오는 거는 요거까지 요거 삭제를 하셔야 돼요. 삭제까지 한번 해보세요. 네. 자, 보시면 요거 워터마크를 삭제를 해보세요. 요거 나온 거, 요게 V3 워터마크잖아요. 요거는 갤러리에서 편집을 들어가셔서 지우시면 돼요. 자, 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오늘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행 계획을 천천히 이것도 이렇게 꺼내봅니다. 움직이죠. 어디로 갈지 이야기하는 시간부터 참 따뜻했어요. 산으로 갈까? 자, 바다로 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하셨으면 여행에 요 한 장, 요거 한 장 따로따로 올렸으면 오히려 따로따로 올렸으면서 했으면 훨씬 더. 저번에 그렸던 거라서 그게 한 장씩 분리를 못하겠어요. 잘라내기로 하시면 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선생님 요 사진이 지금 제가 캡처를 할게요.
캡처를 했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그냥 저장해 볼게요. 캡처하고 그러면 갤러리에서 캡처했죠. 그러면 요거 선생님 요거 연필 눌러서 자르기 있죠. 자르기로 이렇게 요만큼만 가져가는 거예요. 요만큼만. 그리고 여기 3 눌러서 다른 파일로 저장. 네, 그렇게 하면 계속 하나씩 계속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새로 이 사진 불러와서 또 요렇게 또 자르기 해서 요렇게 두 번째 사진 요런 식으로 요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영상 같은 경우 지금 요거 했을 때 요거 지금 요것도 끝에 가면 아마 또 보이지 않아요. VSD 나오잖아요. 제가 다운받고 보여드릴게요. 요건 어떻게 편집하냐면 다운 받았으니까 제가 여기 영상 보게 되면 마찬가지 그때 연필이에요. 연필 누르면 자, 여기 편집할 수 있잖아요. 여기 밑에 편집란이 나오죠. 요거 밑에 요거 끝에 걸 눌러서 이렇게 이동하시면 끝에까지 다 나오죠. 사라졌죠. 여기까지 나오죠.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그냥 저장 누르시면 어떻게 돼요? 그냥 다른 파일로 하지 말고 그냥 저장 눌러버리면 그 뒤에 게 자른 상태로 이 파일이 덮어진 거죠. 그러면 워터마크가 없이 영상이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끝에 여기 보시면 입니다. 어디로 갈지 이야기 끝에 가보시면 다음 영상이 여행도 함께 준비해 볼. 네, 지금 제가 또 많이 잘랐네요. 좀 너무 많이 자르는 바람에 워터마크 안 나오죠. 이렇게 지금 편집하시면 돼요. 편집하는 거는 자 이렇게 해보시고, 자 선생님들이 이제 수정해서 요 영상들 이렇게 만들어 보시고 어떤 주제로 그냥 이렇게 만들 게 아니라 좀 아까는 선생님들이 뭔가를 취재를 한다든지 뭔가 소개한다든지 뭔가를 어떤 그런 블로그 이런 포스팅하는 이런 느낌에 관련된 내용으로 영상도 만들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찍은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영상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좀 더 디테일하기보다도 좀 소개를 할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영상으로 만들어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